조중동이 지금에 와서 저희 박근혜 대통령 때 그 탄핵 때 저 인격살인 앞장선 거 죄송합니다. 그거 반성합니다. 여러분 자기 입장 다 깨지잖아. 김무성이 지금 와서 내가 우리 정치권이 그 언론에 의한 인격살인과 그 다음에 법조에 의한 인민재판에 편승해가지고 잔혹 정치를 저질렀습니다. 인정하면 다 자기 입장 깨질 거라고요. 그거 깨진 다음에 어떻게 살아날까 계산하려면 뇌세포 많이 써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 얘기 안 하고 이 틈만 나면 그거 탄핵은 박근혜 문제가 많아서 한 거예요. 저도 할 말 많은데 참고 있는 거예요. 이런 소리나 하죠. 며칠 전에도 그 소리 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진실보다는 거짓을 선호한다니까요. 왜냐? 첫째, 에너지가 덜 들어. 에너지 절감이 있어. 뇌세포 안 써도 돼. 혹사 안 해도 돼요. 뇌를. 두 번째, 이해관계 자기 합리화에 유리해. 그래서 진실보다는 거짓을 선호할 때가 많아요. 사람이.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게 모이니까 현대 문명이 이런 문제. 무도덕한 자의식 덩어리가 양산되니까 결국 뭐가 되겠어요? 피바다가 구원이다. 피바다가 공동체다. 이러고서 이제 앙심의 세력, 원한의 세력, 삶과 세상에 대한 앙심과 원한에 똘똘 뭉쳐진 데서 막 지저대는 거지. 그러면 이제 거기로 이제 사람이 모여서 이 무도덕한 자의식 덩어리들이 모여서 권력을 만들어내고 피바다를 연출하고 세계대전을 쳐벌리고 이게 20세기 전반기에 벌어진 일이에요. 45년 동안. 45년까지. 이런 상황, 이런 아사리판에서 인류가 정말 멸망하는 그런 아사리판에서 가장 강력한 이성, 과학, 개인이라는 진실, 거짓, 축하고 그 다음에 가장 강력한 신앙, 공동체, 선악축 이 두 개를 갖춘 영국과 미국이 인류를 광증에서 구출했고요. 그 다음에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그 광증 발작까지 해서 인류를 구축을 했고 20세기 후반에는 공산전체주의랑 대립하는 과정을 통해서 결국 그걸 승리로 이끌었죠. 88 올림픽은 의외로 이게 무슨 사건을 뜻하냐. 이 공산전체주의에 대한 자유세계의 승리를 선언한 축제였어요. 와서 보고 뒤로 다 까봐줬다니까요. 그때 이 동국권, 소련 이런 애들이. 그러니까 듣도 보도 못한 미제의 식민지 거지가 바글바글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그 식민지 경험을 한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풍요로워. 뒤로 까봐졌어요. 그래서 그게 다른 이유도 있지만 그거 이후에 결정적인 맨 마지막 화룡점정이 돼서 89년에 화룡점정이에요. 그러니까 용이 다 이미 그려져 있었는데 거기 딱 눈알 딱 찍은 거예요. 89년에 폴란드와 독일이 무너졌고 그 다음 바로 동구 쪼르륵 무너졌고 그리고 91년 12월에 소련이 해체된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는 이 광증과 대립의 시대 때 우리는 어떤 거였냐. 식민지 때 현대 문명에 왕창 노출됐고요. 그리고 나서 식민지 끝나고 나서 우리가 이 공산 문락과 자유불락, 자유진영이 공산진영과 자유진영이 대립을 할 때 그 최전선을 감당을 했고 그 최전선에서 전쟁이 났을 때 그걸 이겨냈고요. 그 다음에 그 전후 폐허를 딛고 세계시장 속에서 누구든지 어느 민족이든지 풍요롭게 발전할 수 있다는 모델을 만들므로써 실제로 공산진영에 대한 자유진영의 최종적 승리를 촉발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저희가. 자, 그럼 이제 축적과 해결이죠. 여기까지인데 이제 여러분 이거 1988년까지 온 거예요. 이제 참 멀리도 왔네. 14세기에 저기 지중해 이탈리아에 저기 플로렌스, 피렌체부터 시작해서 이제 1988년 서울 올림픽까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피렌체에서 14세기 단테거든요. 그때가 단테에서 14세기 단테에서
1988년 서울올림픽까지 이제 달려온 거예요. 대충. 현대 문명이 어떤 성향이라는 거 말씀드렸죠. 그럼 지금 우리가 이제 부닥쳐 있는 문제 뭐냐. 한마디로 이 현대 문명의 해결의 그 마지막 버전이에요, 이게. 마지막 버전, 새로운 버전. 완전히 새로운 차원에서 현대 문명의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실험, 위대한 실험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미중전쟁과 북한 해방이 그거라고요. 그 위대한 실험장, 위대한 결전장이에요, 이게. 이 뭐냐, 왜 그 해결이라 그래? 한마디로 말하면 인류가 시장, 소통, 자유민주주의를 공통 플랫폼으로 삼을 수 있냐. 지금 중국 구글 안 되잖아요. 유튜브 안 되죠. 페이스북 안 되죠. 트위터 안 되죠. 내부적으로 검열되는 인터넷만 하지 인류적 차원의 소통 안 하잖아요, 중국. 시장, 자기들이 뜯어먹는 시장만 하지 공정시장, 공정무역 안 하잖아요. 자유민주주의 개무시하고서 미국으로 사람들 100만 명씩 막 이렇게 수용소에 넣고 교화시키고 티베트 종교 밟고 기독교 종교 밟고 사회 전체를 소셜 크레딧, 사회 신용이라는 방식으로 해서 관리 감독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반동 회귀하고 있잖아요, 지금. 14억 중국인이. 북한은 그 옆구리에 붙어갖고 더 극악한 인류 최후의 전체주의 대량학살 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이 두 개가 다 지금 판 위에 올라온 거거든. 더 이상 지탱하지 못할 판 위에.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인류가 시장 소통 자유민주주의를 공통의 플랫폼이라는 게 이제 소프트웨어 개념인데요. 뭐라 그럴까? 공통의 기반, 공통의 환경으로 삼을 수 있냐. 이런 문제고요. 또 다른 문제는 이 문제에서 더 나가서 시장 소통 자유민주주의가 공통의 플랫폼으로 확립되면 글로벌 차원에서 가상 공동체, Virtual Global Community가 이루어질 수 있냐.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 우리가 공동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는 윈인 게임이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노예제 사회에서 자유시민 혹은 노예 소유자 여기까지는 공동체가 될 수 있지만 노예가 그 공동체의 일원이냐 이건 퀘스천 마크죠. 혹은 두 개의 민족이 있는데 서로 으르렁거리고 서로 상대방을 절멸시키거나 복속시키거나 다 전쟁으로 다 정복한 다음에 남자는 싹 다 잡아 죽이고 여자랑 애들은 전부 노예를 부리려고 하는 그렇게 서로 으르렁대고 있다. 그럼 둘 사이는 공동체가 아니죠. 될 수가 없죠. 그러면 공동체라는 건 서로 간에 평화스럽게 윈윈할 수 있어야 돼요. 첫째, 공동체 관계가 성립하려면 내가 살아나기 위해서 너가 죽어야 된다 하면 둘 사이엔 공동체가 나와 너 사이엔 공동체가 될 수 없다고요. 내가 번영하는 길이 동시에 너의 번영하는 길이 될 수 있어 라고 할 때 나와 너 사이가 공동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대한민국이 원래도 공동체가 아니지만 적폐라고 여기저기 몰아가지고 숙청을 진행하고 있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문재인 및 586 세력은 공동체를 기본적으로 다 깨부수고 있는 거예요. 그나마 우리가 조금이라도 기대할 수 있었던 공동체적 그 흔적들마저도 지금 전부 다 닦아내고 있어요. 다 닦아내고 거기다 뭐 채우고 있냐? 피바다 채우고 있는 거예요. 숙청 공포가 피바다 공포죠, 그게. 그 다음에 공동체가 되려면 두 번째가 있어야 돼요. 뭐냐? 핵심적인 상징, 원칙, 규범, 가치가 공유돼야 돼요. 공동체가 되려면. 그럼 이 공동체, 그러면 우리가 인류가 가상 글로벌 공동체가 될 수 있다. 저는 버추얼리스트, 가상주의자라고 전 스스로 하는데 왜 가상이라고 표현하냐? 각 민족의 특성 다 살아있고 각 국가의 주권이 강화돼요. 그러면 주권이 유지가 되고 그럼 민족적 특성과 국가적 주권이 유지 강화되는 상태에서
우리가 시장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고 자유민주주의 공유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같이 번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자유민주주의라는 거 안에는 진실 존중과 공존 존중을 바탕으로 한 개인 존엄성이라는 원칙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핵심적 상징과 원칙과 규범과 가치를 공유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 서로 언어가 달라, 피부가 달라, 국가가 달라, 서로 주권이 각각이 강화되고 있어, 보장이 돼. 그런데 같이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럼 저는 뭐냐? 가상 글로벌리즘이죠. 버추얼 글로벌리즘이에요. 이게 지금까지의 글로벌리스트들이라는 건 뭐냐면 이거는 기계적 글로벌리즘이에요. 세계 법정 만들어. 형사법정 만들어. ICC 만들어. 오케이? 좋아요. 어떻게 만들어? 아무도 그 프로세스는 디자인한 적이 없어요. 아무도 권한 유임을 제대로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자기들끼리 몇 명, 전문가들끼리 몇 명 모여서 했대. 그 다음에 이건 세계니까 이게 인종과 문화와 뭐 민족과 그런 거 차이 없이 이렇게 서로 돌아가면서 해먹어야 돼. 그 다음에 딱 그래가지고 ICC에 검찰총장 누구 시켰냐? 감비아 출신의 이상한 여자 회교도 시켜놓고 그 여자 어디서 공부했냐? 무려 나이로비인가? 그러니까 나이지리아에서 유학한 여자예요. 아들은 마약 딜러고 미국서. 그러니까 이거 황당한 거 아니에요? 기계적 세계주의잖아. 기계적 글로벌리즘 아니에요. 저희는 안 그래요. 저는 버추얼하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왜냐? 저는 상징의 힘을 믿거든. 원칙과 규범과 가치의 힘을 믿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세계적 기구를 만들고 정말 세계 정부 아래서 다 모이고 전부 다 기계적으로 획일화돼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각 민족, 각 그 언어, 이게 고도로 각 국가, 이게 고도로 자기의 정체성을 발달시키면서도 상징과 핵심적인 상징, 원칙, 규범, 가치가 공유된다면 그리고 동시에 같이 윈윈할 수 있다면 그게 이미 공동체다 이거예요. 그래서 전 트럼프의 그 행정부가 들어서서 지금 하고 있는 거를 아메리칸 퍼스트, 그러니까 미국 우선주의 혹은 내셔널리즘, 미국 국가주의라고 전 얘기를 안 해요. 그 사람 9월 25일 날 그 적어 보세요. 연설. 그다음에 유엔 연설. 그다음에 10월 초에 펜스의 허슨 연구소 연설 보세요. 거기 보면 절대로 그런 게 아니에요. 핵심 뭐냐? 결국은 가상 글로벌리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글로벌리스트들의 글로벌리즘은 기계적, 획일적 글로벌리즘이에요. 그게 아니라 여기는 각 나라의 특성과 주권이 강화되면서도 핵심 상징, 원칙, 규범, 가치가 강화되면 이게 바로 가상의 글로벌리즘이다. 이게 제대로 된 글로벌리즘이다. 저는 가상이 제대로 된 거라고 봐요. 버추얼이. 왜냐하면 인간이 원래부터 가상의 동물이에요. 그거는 나치에 끌려가서 죽었죠. 나치 수용소에서 죽은 네덜란드의 인류학자 호모 루덴스, 놀이하는 동물이라는 개념을 내놓은 네덜란드 인류학자가 이미 얘기한 겁니다. 인류의 특성은, 인간의 특성은 뭐라 그러냐? 룰을 정하고 상징을 정하고 규범을 정하고 가치를 정해서 어떤 그런 가상의 게임을 만든 다음에 이 게임에 현실성을 부여하는 거다 이거예요. 이 게임에 따라서 현실을 살아가는 거다. 인간 그런 동물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놀이하는 동물이란 뜻이에요. 그게 놀이하는 동물이라서 고스톱 치고 뭐 축구하고 그렇게 막 놀고 깔깔거리고 놀이를 그래서 놀이라고 한 게 아니에요. 고스톱을 보라고요. 포카를 보라고요. 축구를 보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어떤 상징 체계가 있고 거기에 룰이 있고 거기에 결사적으로 몰입하잖아요. 상징과 규칙과 가치를 정하고 거기에 몰입하는 동물이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상징과 규칙과 가치의 세계에 몰입하는 동물이다 이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다시 말하자면 뭐냐?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그 시장, 소통,
자유민주주의, 개인 존엄성, 진실 존중, 공정 존중. 그 다음에 그게 어떤 거가 됐던 간에 제대로 된 신앙, 선악도 하나 둘은 아니죠. 그러나 자기 집단, 거기에서 정확하게 선악 개념을 강화시키려는 노력이죠. 이러한 것들로 우리가 어떤 공통의 룰을 잡고 공통의 규범과 원칙을 잡는다면 이미 우리는 시장 속에서 윈윈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라는 게 윈윈 게임이잖아요. 윈윈하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가상 차원의 글로벌 공동체라는 거죠. 그러면 가상 차원의 글로벌 공동체가 되는 순간, 그럼 버추얼 글로벌 공동체가 되는 순간 거기에는 이미 인류 공통의 도덕, 선악이 한두 개의 본질적인 거. 예를 들면 개인 존엄성, 즉 진실 존중과 공천 존중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개인이 존엄한 존재로서 대접해 주자라는 그러한 공통의 아주 몇 가지의 핵심적 선악, 핵심적 도덕률은 공유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전지구적 차원에서. 그게 지금 한반도와 중국, 즉 동북아시아에 닥쳐져 있는 이 미중전쟁과 북한 해방 안에 숨어져 있는 인류사적, 문명사적 화두입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축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1988년부터 1991년 사이에 소련과 동구권이 완전히 망하고, 그리고 1917년 무렵까지, 18년 무렵까지 그 혼란 속에서도, 혼란하죠. 왜냐면 도덕도 없는 것 같고 그냥 막 PC 날치고 그냥 포스트 모더니즘 날치고, 이 혼란 속에서도 결국은 소통, 시장, 자유민주주의가 꾸준히 힘을 길러왔잖아요. 이 길러온 힘을 갖고 뻥 하고 치고 나간 거예요. 중국 14억 너희 이제부터 처신해. 안 그럼 너희 주저앉는 거야. 북한 너희 접수해서 해방시킬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20년간 축적돼 있는 힘이 뻥 치고 나가 해결 국면으로. 그래서 2019년은 해결 단계의 원년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이제 다시 좀 용어를, 너무 철학적이었죠? 용어를 좀 이제 다시 돗자리 버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2019년 운세.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하면 천년대운이 들어오고 있는데, 왜냐? 이러한 거대한 인류사적, 문명사적 변화의 포커스, 결전장이 한반도란 얘기는 우리가 그걸 다 경험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북한 접수평정 후에 북한 2,500만 사람들의 그 인격적 형성과 발전, 이런 걸 다 옆에서 같이 보듬기면서 겪어주고 같이 도와주고, 혹은 질투하고 싫어하고 욕하고, 혹은 어깨 싸움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지고 볶으면서 그걸 겪어 나갈 거라고요. 이게 일종의 큰 기회거든.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경험의 폭이 넓어지면 당연히 안목이 높아지죠. 그러니까 천년대운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이 천년대운이 들어오고 있는데 각성약진하면 우리가 현대문명의 창조자가 되겠죠. 그러면 이 한반도에서 앞으로 펼쳐질 일이 바로 현대문명의 핵심 가치, 핵심 원칙에 관한 게임이기 되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체득하게 되기 때문에 현대문명의 창조자가 되죠. 근데 어벙하면 뭐가 되겠어요? 워낙 운이 세갖고 어벙하면 먹고 살아고, 근데 자기 운에 눌려갖고 로또 맞은 개돼지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탄핵 정국 때 언론, 법조, 정치의 폭도 행태를 보나, 또 지금 우리 사회의 정치인들, 그 다음에 언론, 이런 또 법조의 지금 상태로 보나, 참 한숨만 푹푹 나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왜 백모 박성현이만 하냐고요. 이런 얘기를 해야 될 사람들이 꽉 차 있어야죠. 여기저기서 사회 각 분야에. 혹은 백모 박성현이만은 아니지만 한 대여섯 명밖에 안 하냐고, 이런 얘기를 왜. 한 500명, 5,000명은 떠들고 있어야죠. 그래서 그냥 상식이 됐어야 될 얘기인데. 그래서 결국 우리가 생로는 뭐냐, 살 길은 자유시민의
거대한 용투림밖에 없습니다. 유권자로 모이고 그다음에 자유시민 자체가 스스로 엮여서 안목이 높아지고 그래서 이 어려움, 이 기회를, 이 위기를 또한 이 기회를 우리가 헤쳐나가야 돼요. 그래서 점괘는 어떻게 되냐? 굉장히 철학적 점괘입니다. 한 명 한 명 운명적 존재가 되거라. 이게 점괘입니다. 영어로 번역해 드리겠습니다. 2019년 점괘 Be a Destiny. 그때 Destiny는 운명적 존재를 뜻합니다. 예, 여기까지 잠시 엉터리 돗자리 깔아봤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